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조금 줄었는데 이 추세가 좀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예. 질문이고요. 결국 우리가 감염병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행이 끝나야지 정말 끝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행이 앞으로 더 지속될지 아니면 감소할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대표적인 게 감염 재생산수, 예. 그다음에 일평균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의 지표인데요. 그런 것들의 지표는 실질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나서야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유행이 끝났다고 느끼는 것은 확진자 숫자가 이미 우리도 체감하기에도 이미 줄어든 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평균 확진자 숫자가 1,000명 정도였고 이번 주는 800명 정도로 200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줄어든 것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집합금지 같은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도만 더 고생을 하셔가지고 확진자 숫자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줄여둔다면 그 다음에 올 유행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겠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조심해야 될 때 같은데요. 문제는 자영업하는 분들 그 고통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고 일부는 반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약간 완화시키는 조치 내놓은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 조치는? 결국은 이제 오늘 한 게 실내 체육시설의 일부에 대해서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요. 근데 그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체육시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돌봄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던 그런 실내 체육시설, 대표적인 게 태권도 도장 같은 예. 것들이죠. 그래서 태권도 도장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해주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내 체육시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서의 그 체육시설 위주의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과거에 유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근데 결국 우리가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핀셋 방역이라고 하는 예. 것입니다. 핀셋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이 한번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침을 만들고 통제를 하는 그런 형태의 방역인데요. 이런 방역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핀셋으로 짚인 그 지역의 그 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셈인데요. 근데 그 부담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일단 그 체육시설만 좀 여쭤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9인 이하고 아동 교습 뭐 이런 어떤 데만 제한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지금 예. 허용이 된 것은 이제 9인 이상이고 아동 보육 9인 이하인 예, 경우에 예. 아동 보육 기능을 겸비하고 있는 예. 뭐 태권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싱장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약간 어떤 기준이 너무 세부적이고 하니까 어떤 시행하는 쪽에서도 헷갈리고 이렇다는 어떤 불만들이 많은데 이거 뭐 대안이 없을까요? 이제 대안이 있으면 예. 좋을 텐데요. 근데 예. 결국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 맞는 적합한 그렇습니다. 기준을 예.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런 코비드19라는 이 감염병 유행은 결국은 미중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기준을 예.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기준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동안 국민들의 동의를 얼마만큼 구할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예. 국민 동의, 특히 그 자영업하는 분들 동의가 있으려면 또 그분들하고도 어떤 규제 방안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규제 방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과거에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것이라서 이제 규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용의 최대 90%까지를 예.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업이 제한이 되면 그 업종에 대해서는 고정 비용의 일부 정도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나가야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방안들을.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팀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준비할 게 굉장히 많겠죠? 어떻습니까?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 같은 것도 매년 접종을 하고 있고요. 국가 예방접종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예방접종이 해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백신에 대한 이 신뢰도 있으시고요. 신뢰도 있는 상태고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고 행정망도 잘 구축이 되어 예. 있고 국토도 좁고 의료기관도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한다면 접종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접종까지는 길게는 2달, 짧게는 6주 정도가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능력들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에서는 뭐 농담으로 400년 걸린다, 이 속도로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굉장히 빠르고요. 우리가 그 남의 나라 사례 보면서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건 잘 준비해서 빨리 할 수 있게 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네. 것은 국민들이 백신에 가지는 신뢰감입니다. 예. 백신이 이제 주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유럽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들과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서 백신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접종을 속도를 내려고 하더라도 속도가 안 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좀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위주의 접근을 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속도가 예상만큼 나진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잘 준비하고 철저한 상황에서 시행을 하면은 생각보다 빠른 접종 속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백신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부가 얼마나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접종 속도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준비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준비는 가장 본질적인 준비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건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이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게 접종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백신을 언제까지 가지고 올 수 있냐가 제일 핵심이 예. 되겠죠. 그럼 일단 물량 문제는 약간 배제하고 그 어느 분이 어떤 사람들이 언제 먼저 맞을 것인가 거기에는 어떤 종류까지 연관이 돼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종류는 경우의 수에서 빠지는가요? 굉장히 고려할 것이 많은데요. 예. 결국은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백신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입되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인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보다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보관 조건이나 접종에 있어서는 굉장히 쉬운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의료진과 그다음에 고위험 계층입니다.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진료할 때 코비드 확진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니면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최악에는 이제 격리병동에 들어가는 예.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의료진의 손실이 생기면 결국 의료 체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의료진을 먼저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드시면 많이 드실수록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으면 있으실수록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 증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고위험 계층에 대해서 먼저 접종을 해서 그분들이 걸리지 않게 되시거나 걸리더라도 중증도가 낮아지게 되시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담이 좀 완화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숫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확진자 숫자가 점차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필요가 없게 되는 예.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집단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고 좀 먼저 맞는 나라들 있잖아요. 모더나하고 화이자. 약간의 부작용은 뭐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부작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어제 이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예.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제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먼저 접종이 됐기 때문에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부작용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0만 명을 접종했을 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단기 부작용 중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증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당 11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당 11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감이 잘 안 잡힐 예. 수도 있는데요.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당 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독감 백신보다는 5배 정도 높은 거긴 한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당 11명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더라도 대부분 30분 이내에 나타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접종하고 나서 의료기관에서 30분 정도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또 대부분 다 안전하게 완전히 복귀가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초기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데이터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극도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30분만 병원에 대기하면 그 중에서 상당수 위험은 또 없어지고 네. 그 말씀이시죠? 네, 30분 정도 관찰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반응이 나타나서 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부작용 염려 없이 접종해도 별 문제 없다는 어떤 비슷한 결론까지는 가능한 거죠? 네, 이제 임상 숫자로 보면 네, 어떻습니까? 학자적인 입장으로 보면 예. 이제 데이터가 나온 것은 화이자밖에 없긴 아, 하지만 다른 백신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할 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는 중국 백신은 맞을 계획이 아직 없어서 뭐 다행스럽기도 한데 중국 백신은 막 부작용 사례가 어마하게 좀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임상 자료가 아니라 하실 말씀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예. 부작용 사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고 저도 직접적으로 자료를 본 적이 없지만 예. 결국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접종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다른 부작용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상 자료가 공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되진 못하는 것인데요. 예.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백신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끝나게 되면 중국에서 입고 가시는 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예. 그분들은 중국산 백신을 맞고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백신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이고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 거에 대해서 정보는 계속 수집하고 있어야겠죠. 예. 근데 이 어떤 지금 언론 보도지만요. 물론 임상 자료가 아니고 보시기에 무슨 시력 감퇴 뭐 이런 부작용도 가능한 건가요? 뭐 생리불순 뭐 이런 부작용들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그건? 이제 기전상으로 보면은 예. 이게 면역 반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 우연 중에 실제로 그게 어떤 게 원인과 결과 관계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공개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방금 그 언론에서 보도한 그런 내용들은 그런 증상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뭐 지금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네, 100% 불가능하다고 대답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데 뭐 특별히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식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죠? 결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효과가 최대한으로 발휘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용량을 반 정도 했을 때 효과가 더 늘어난다든지 접종 기간을 더 길게 했을 때 효과가 더 늘어난다든지에 대한 보고는 되어 있지만 그게 실제로 면밀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승인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나라 식약처나 이런 데서도 이제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제일 좋은 성능이 나오는지는 반드시 먼저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그 2월 말 접종 예정이 밀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밀리는 것 같지는 예.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